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2018년 12월에 모아놨던 자료를 그때 제가 다른 일이 더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거론하려고 합니다. 우선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이화여대에서 그 정유라 그 입학 특혜 비리를 밝히고 이것을 위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 농성을 했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비리를 일으킨 것을 밝혀냈고, 그래서 국정농단의 비리를 밝히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들이 이화여대 학생들이었죠. 그런데 그 학생들의 총책임자인 총학생회장이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1,600명이나 투입됐다고 그래요. 본관 그 점거해서 농성을 하는 데 있어서. 근데 그 당시 총학생회장 이름이 최은혜라는 학생이랍니다.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수년 후에 지금 12월 22일 2018년이죠. 그때 그러니까 징역 10개월을 구형당했답니다.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? 징역을 10개월이나 주고. 이거는 그렇다면 국정농단이 잘못됐다. 그래서 박근혜랑 최순실이 지금 감옥 가지 않았다면 몰라요. 근데 감옥에 보내면서 그때의 그 비리를 밝히는데 공헌을 한 그 이대 총학생회장을 왜 잘못이라고 12월 달에는 또 구형을 했는지,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죠. 이건 몰상식한 판결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박근혜 최순실이 무죄였다면 그 비리라고 말한 이화여대 그 총학생회장이 잘못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박근혜 최순실이 지금 현재 감옥 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는 게 판결됐는데 그때에 기여를 한 사람을 어떻게 또 판결을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10개월이나 구형을 할 수가 있습니까? 징역 10개월이 말이 돼요? 이렇게 풋풋한 여학생을. 세상에,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다른 사건과 연결돼가지고 그때 말을 못했었어요. 이 학생을 이렇게 몰상식하게 구형한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 이 학생은 당연히 무죄죠. 그리고 징역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? 앞뒤 안 맞는 이런 법적 판결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리고 게다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.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?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, 미국의 언론사 경향이 대부분 그 리버럴 쪽, 그러니까 리버럴하면 진보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계화 또는 세계 통제화 세력이 지금은 리버럴로 위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언론사를 누가 쥐고 있느냐,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. 뉴욕타임즈가 이제 그런 것을 초점으로 볼 때 2005년도에 비해서 뉴욕타임즈가 이제 인쇄로 된 그 판매 부수가 2017년에 보니까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2년 사이에 반으로 인쇄 부수가 줄은 거죠.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인터내셔널 판을 냈고 해외로 그 독자층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.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그 온라인 쇼핑으로 유명한 아마존의 주인인 베조스가 투자를 했어요. 여기에.
근데 이 베조스라는 인물은 전 세계적으로 뭐 갑부잖아요, 지금은.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 트럼프를 열렬히 반대하는 그런 신문사의 주인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그 세계 통제하 세력이 리베랄로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. 왜 리베랄로 위장했다고 그러냐면 이 언론사의 경향이 낙태 찬성이고 동성애 결혼을 적극 찬성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좌파라고 좌파 이퀄 리베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리베랄 현재 문화적인 이런 리베랄의 경향은 굉장히 달라요. 그 과거의 그런 어떤 그 계층적인 인식, 경제적인 인식이 확 바뀌어서 문화적인 인식으로 변형돼 있어요. 이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.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를 안게 되겠죠. 그리고 현재도 많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는 분들은 왜 현재 전 세계의 그 언론사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재벌 기업주가 쥐고 있을까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타임즈 리더라는 것도 이제 그 뉴욕 타임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그래요. 타임즈 리더라는 것이. 그런데 여기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한 것이라고 그럽니다. 물론 뉴욕이라는 곳은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리버럴하다고 거의 급진적이라고 유명하죠. 거기 본사를 두고 있고요. 그렇다고 그럽니다. 근데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영어 글자를 좀 보니까 타임즈라는 신문은 굉장히 리버럴했어요. 정치적으로 또. 그랬는데 부시 정부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미국의 진짜 보수다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. 부시가 굉장히 세계화 세력이거든요. 그래서 부시 그 아버지 부시도 그렇고 아들 부시도 그러고 굉장히 오바마랑 오히려 친한 사이였다고 볼 수 있어요. 클린턴하고도 친하고 어쨌든 근데 이 타임즈가 이라크전을 지지했는데 이라크전은 부시 정부에서 그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. 근데 당시 이라크전 때 불충분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를 지지한 기사로 가득했다라는 점을 타임즈가 나중에 사과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후라도 이렇게 사과하는 점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한국에도 많은 언론사, 방송사들이 어떤 잘못된 쪽으로 가다가 그걸 뭐 자꾸 사과도 하고 그래야지 일반인들이 어떤 그 잘못된 그 경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 사이비 보수세가 진짜 보수가 아니거든요. 이 한국 보수들은. 그런데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연히 또 보게 됐어요. 근데 대부분 그 후원금을 엄청나게 거두면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뭐 기자 출신이라든지 방송을 주최하는 사람하고 그 초대 손님하고 모두 짝짝꿍이 맞아서 완전히 그 과거 세대가 생각하는 그 냉전 시대요. 그때 사고방식을 막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그 북한만 욕하고 뭐 친북 세력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까내려요. 이렇게 엄청나게 뭐라 그러겠죠? 편협하고 그리고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생각이 한 곳으로만 몰입돼 있단 말이죠. 이게 얼마나 유아적인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노인네들을 상대로 노인네들은 이 뇌가 많이 굳어져 가지고
그 다각적인 생각을 못 하신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을 그냥 과거식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나요? 왜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끌어가면서 돈벌이에 치중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한심한 그 보수 농객도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사입이 보수세이면서 그 재판을 많이 해가지고 패소를 많이 한 사람이더군요. 근데 이 사람은 75세나 됐어요. 그리고 육사 졸업. 그러니까 굉장히 냉전 체제의 머릿속에 있겠죠.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그 이후에 미국 해군 대학원을 수료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 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.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점은 뭐냐면 5.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해서 그 북한의 특수군이 침투한 것이라고 막 그런 걸 유튜브에 유포하고 막 그런 적이 있대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삭제가 됐다 그러네요. 그랬더니 그 당시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했대요. 그랬는데 패소를 했죠. 이거 사실이 아니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그 이봉규라는 사람이 하는 그런 무슨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그 냉전 시각으로 계속해서 그 한 가지만 그 편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겁없이 그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. 근데 이런 거는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든지 방송 제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것이 패소될 만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의견이 되지만 정확지 않은 것을 계속 한 가지 쪽으로만 몰아가는 건 이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 방송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이봉규라는 60세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고베 국제대학에서 이제 대학을 박사를 과정을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 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한 다음에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다고 그래요. 아니 그럼 이 정도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한심한 그 사람을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오로지 그 사이비 이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요. 첫째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아니면 그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니까 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머릿속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왜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의 사이비 보수세를 선동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한국에 이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? 심지어는 그 미국의 진짜 보수인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그 전략적으로 전 세계의 그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. 이 사람들은 바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그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더라고요. 근데 누가 후원하는지는 모르는 일이죠. 근데 또 제가 돈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서서 일을 한다는 것을 그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트윗에서 한동안 활동하던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이 그 고미압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? 아무튼 고미압이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개를 분양한 그 사람이요. 그 사람이 그 일베에 탈을 쏘고 하는 활동이다라는 말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제자를 야이로 써서 이재명으로 하면서 트윗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좀 보세요. 얼마나 자기가 그 삼성 일베 국정원의 돈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? 이 한심한 상황을 보십시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
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